무서운 자취방. 대학생이 된 어느 가을.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섬뜩한 생각에 잠을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나는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학교까지 미어터지는 전철에다가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려 2시간 반이나 되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자취할 방을 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부동산을 알아보다 깜짝 놀랄 조건의 자취방을 발견했다. 나는 이것이 웬 횡재냐 싶었고 당장 계약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 혼자서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설레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월세가 다른 곳보다 엄청 싸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방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았다. 친구들이 나에게 월세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 당시 같은 평수 다른 방 월세의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 같은 과 친구가 듣고서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설마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데 그 가격이라고? 뭐. 친구가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이렇게 싼 방을 찾다니 나는 운이 참 좋은 것이었다. 사실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어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 내 친구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긴 생머리카락 가닥들이 엉켜서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애써 마음속에서 지웠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를 초대해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같이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딱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화장실 세면대에 붙여놓은 흡착식 양치 컵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안심하고 다시 들어누웠다. 그러자 모든 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용해지자 나는 어쩐지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자 그건 여자였다. 그 여자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을 하고 무섭게 치켜 올라간 붉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나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지난밤 일은 다 잊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술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쩐지 다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혼자서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절로 눈이 떠졌다. 그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위에 눌린 것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방 안에 꿈속에서 본 그 여자가 보였다. 그 여자는 내 발밑 쪽에 서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간신히 가위에서 풀리고 나자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혼자 잠을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잠을 잘 생각으로 초대했는데 친구가 놀러와서 자는 것을 꺼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 어떤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서서 쳐다보더라고 라고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마 내가 잘못 본 것일 거야. 미안해 라고 말하고 바쁘다고 의리 없게 도망치듯이 가버렸다. 그날은 하는 수 없이 혼자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런데 도저히 겁이 나서 불을 끄고 잠을 잘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을 켠 채로 이불을 덮고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는데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다. 그날 밤이 되자 다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이제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무서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책상에 스탠드 조명을 켜놓고 잠을 청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무슨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밖에서 노크하고 있었다. 밖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쉽게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문 가까이에 가서 누구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갔다. 밖에 내 친구가 보였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무서운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휑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스칠 뿐이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보니 뒤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 잠깐 서 있다가 뒤돌아서자 무언가 느껴졌다. 그곳에 누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였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귀신의 붉은 눈동자가 나와 마주쳤다. 힘없는 창백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도 생생한 모습이었다. 그러고는 나는 기절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아마도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지 아주머니는 두말 없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한 나는 혹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거기에 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약 먹고 죽었어 번개탄을 피워놓고 그랬잖아. 옆에 약봉투도 있더라고.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지금도 무서워 죽겠네. 다른데 다 놔두고 하필 왜 여기서 죽었는지 쯧쯧 죽은 사람만 안 됐지 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얼마 전에는 집에 강도까지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는 지금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